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방과 후 학교, 영국 아빠, 아카펠라인데요. 먼저 영국 아빠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8일 방송된 물 건너온 아빠들 관련 키워드입니다. 물 건너온 아빠들은 파일럿 이후 한 달 만에 정규 편성이 확정됐는데요. 첫 회에서는 영어 강사인 영국 아빠 피터가 등장해 뜻밖의 육아 고민을 털어놓으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What's the difficult word here to remember to spell? 근데 저번에 다 했지 않았어? 아니, 어머, 영어로 듣고 한국말로 대답하는 거야? Really good. 어머나, 세상에. Really? You're gonna get it done early? 너무 힘들어. 근데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해요. 그럼 네. 영어 엄청 잘하는 건데. 말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So, are you guys interested in 이순신? 예. Yeah? I think we need to go to the War Museum. Looking forward to going to the museum? 예. Okie dokie. Tell me what you guys think you know. 내 죽음을 자꾸 내게 알지 말 거라. How did he say that in English? Imagine he was English. What would he say? 고향 가는데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안 될까? 오케이, 오늘 하루 동안 한국 역사 배우러 갈 거니까 아빠랑 Korean 이쪽인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이순신 찾았어? 오케이. 뭐 보나 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해적 중 하나예요. 일본 적이랑 싸웠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겼었을까? 거북선이 엄청 강하니까 거북선도 그렇고 그 마지막 멘트가 뭐였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건 영어를 떠나서 뭔가 교육을 한다는 이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좀 고민하고 그런 거 좋은 거 같아. 대단한 거예요, 얘기. 정답 안 해도 네, 그렇죠. 오늘 아빠가 한국말 해줬지? 어땠어? 아빠가 한국말 하는 거 좋아? 이상해. 혜진자지 맨날 나한테 영어 쓰라고 하지 마. 매일매일 꼭 영어 해야 되는 거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어 날, English Day. 제가 이기적으로 제 모국어니까 하고 애들도 언젠가 영국 갈 수도 있고 가끔씩 외로워요. 제가 그냥 영어로 하면 한국말만 들어요, 집에서. 완벽하게 영국식 영어를 하는 피터 아빠가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필수인가 아닌가. 저희 애들한테 저희는 영어화 시키고 있어요. 한국어랑 이탈리아말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저는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 언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외국인을 하면 무조건 그냥 기본으로 영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약간 여러 아빠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저가 영국 아빠니까 영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계속 연구해보고 뭐 영어 데이 1년에 15분부터 해서 내년에 20분 뭐 이렇게 늘어나든지 헨리랑 하겠습니다. 네.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물 건너온 아빠들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정규로 편성돼서 좋았어요. 너무 공감했고 일요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피터 나오는 거 신의 한 수. 어제 봤는데 계속 눈길이 가네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 육아법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배울 점도 많고 신박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보게 될 물 건너온 아빠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물 건너온 아빠들의 정규 첫 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파일럿이 나왔을 때도 외국인 아빠라는 그것만으로 차별화를 시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정규 편성 첫 회를 보면서는 그 가능성을 좀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이 사례를 했던 피터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피터가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진정한 마음은 자신의 모국어로도 아이들과 잘 소통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고민이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피터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물 건너온 아빠들의 장점이랄 수 있는 것이 육아 반상이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육아 팁을 얻는 것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육아와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민족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다문화 가정의 부모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건 피터는 모국어인 영어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좀 잘 사용하게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감대를 좀 넓힐까 이런 부분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은 사실 영어 교육, 특히 조기 영어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결성이 부족한 토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첫 회 방송이라 그런지 지금 임교진 씨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약간 리액션만 하고 계시고 김나영 씨도 매력을 좀 보여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갈수록 이 역할 배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아카펠라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8월 23일 방송된 TV 예술무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찾아온 이날 방송에서는 완벽한 하모니로 세계를 홀린 그룹 메이트리가 출연했는데요. 팝, 가요, 영화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아카펠라를 다채롭게 선보였습니다. 예측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쟁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됐나 하와이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트리에게는 일상의 모든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음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직업병 같은 거 있어요? 저희 커피 내릴 때 가만히 안 내려요. 입으로 꼭 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TV 예술무대 쿨래식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나서 그 소감이 깊지는 않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거. 네네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You're not a voice, you're just a ringing in my ear. And if I heard you, which I don't, I'm spoken for I fear. Everyone I've ever loved is here within this fall. I'm sorry, secret siren, but I'm blocking out your call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메이트리는 오징어 게임 테마곡을 커버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아카펠라 그룹인데요. 시청자들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본방사수 거실 1열에서 보고 있어요. 멋진 팀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프로그램인데 진짜 좋네요. 기호강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일찍 하니까 너무 좋아요. 12시로 방송이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호강 제대로 했다는 반응과 함께 1시간 당겨진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음악들로 공연 리스트를 꾸려서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요. 영화 OST를 비롯해서 댄스, 발라드, 랩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10분 발휘해 주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곡은 이들에게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안겨줬던 아스트라드인데 이들의 폭넓은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편곡이나 구성 능력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곡이었고요. 거기 있지 않아도 마치 내가 집에서 보고 있지만 직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인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완벽한 악기다라는 말을 정말 증명할 수 있었던 환상의 그런 하모니가 뛰어난 무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 중에 개인기를 선보이는데 그 산비둘기가 이렇게 울 때 이렇게 단삼도로 울 때가 있고 장삼도로 울 때가 있어요. 산비둘기 전문이잖아요.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정말 이 개인기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사실 TV 예술 무대에서 웃음을 찾아보긴 좀 쉽지 않았는데 웃음 포인트가 많았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TV 예술 무대가 클래식의 대중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프로그램 내에서 클래식 장르를 아카펠라로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 원곡을 이미 알고 있는 관객들이라면 이게 아카펠라로 편곡됐을 때 전혀 새로운 느낌이 나는구나 하면서 이 아카펠라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 원곡 자체를 몰랐던 관객에게도 이렇게 좋은 곡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움이 된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또 데니구 씨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출연진들과도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방송을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만들어주고 워낙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니구 씨의 진행을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8월 2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집중 취재 M에서는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학교가 대치동 학원의 장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파헤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들은 남매의 학부모. 어느 날 강사가 미국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남매를 한국 대표로 출전시키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아이가 굉장히 이제 자질이 있는데 참가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 글쎄도 괜찮은데 엄마 생각에는 이제 칭찬으로 들려서. 강사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 대다수가 수상했다며 특목고 진학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를 결심하게 만든 건 학교에서도 대회를 홍보하고 출석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일정에 비행기 값과 숙박료, 의상비 등으로 낸 비용은 무려 1인당 880만 원.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묻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일단은 의심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믿게 된 건데. 그러더니 미리 얘기하지 않은 특별 수업이 필요하다며 남매를 대치동의 한 학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이었습니다. 대회 참가를 명목으로 학원비까지 징수했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표를 뽑는 대회는 학원이 사실상 속해 있는 협회가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협회가 교육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다시 전국에 7개 학원을 차린 구조인데 대회 준비를 해주겠다며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까지 파고들어 학생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회사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협회 자격증을 따면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될 수 있다며 자격증 장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회장인 방과 후 학교가 사설학원의 영업장이 돼버린 상황.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들이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학원 원장도 학부모에게 특별 수업과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저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교장도 학원도 교육청에서 진상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교사 선발이 학교장 재량 사항이면 교사 선발에 뒷돈이 오고 갔는지 조사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좋은 취재에 감사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교육 장소에 이용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취재한 뉴스데스크를 응원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뉴스데스크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사교육 시장과 이 공교육 시장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교육 시장이 이런 사교육 논리에 잠식되는 거에 대해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은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은 좀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공교육을 해야 하는 목적은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교육 논리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슷한 유사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숨겨진 교육과 관련된 사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방과후 수업 선생님이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우수하니 미국에도 좀 보내주고 이럽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쁘면서 그걸 거부할 엄마들은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엄마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것이 참 씁쓸하고요. 취재에서 보면은 외부 인력 없이는 이러한 방과후 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외부 인력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전해주셨다면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유용한 제도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줄은 이 취재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더욱 중요한 건 이건 공교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집중 취재 M에서 잘 다뤄줬다고 보고요. 더욱더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부가 2025년까지 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저녁 8시로 늘린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방과후 학교 확장으로 인한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더 우려되는 지점인데 집중 취재 M에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달라지는 교육부 방침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인 취재와 감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